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병원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자, 오늘은 치아 뿌리 염증, 잇몸 고름 주머니를 주소로 내원하신 분의 치료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50세 여성분이시고요. 치아색이 예전부터 변해 있었고 1년에 한 번 정도 잇몸 밖으로 뾰루지처럼 잇몸이 나와서 좀 불편하다라는 주소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술전 엑스레이를 보면요. 유독 한 치아만 치아 내부의 신경관이죠. 굉장히 넓어요. 다른 치아에 비해서. 넓고 뿌리 끝에 뭔가 이상 소견이 보이고, 사람들은 이제 치아가 성장기에 나면 치아 머리가 형성되면 치아가 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치아가 씨앗이죠. 씨앗에서 머리가 먼저 석회화가 진행돼요. 머리가 이렇게 석회화가 진행되면서 치아가 형성되면서 구강 밖으로 돌출이 되겠죠. 그 이후에 치아가 뿌리 길이 성장을 해요. 뿌리가 짧다가 점점 뿌리가 길이 성장을 하고, 길이 성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뿌리에 두께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50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뿌리 길이 성장까지는 이루어졌는데 뿌리 두께가 굉장히 넓지 않고 좁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치아 성장기에 치아가 길이 성장을 했지만 두께 성장을 하는 와중에 치수라는 신경조직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멈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행히 이제 성장이 멈춘 거의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냥 염증이 커지지도 않고 당연히 스스로 낫지도 않을 거고,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가 이제 1년에 한 번 몸이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염증이 급성으로 돌변하면서 잇몸 밖으로 고름주머니를 형성하고, 또 컨디션 좋아지면 조금 줄어들었다가 또 컨디션 나빠지면 고름주머니가 다시 재형성되는 이런 과정을 반복되면서 염증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고 저한테 내원하셨던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넓어진 치수관 내부에는 깨끗한 신경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괴사된 신경조직이 가득 차 있고, 보통 사람 몸에 빈 공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몸에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는 세균 같은 것들이 침투할 수밖에 없고, 세균이 가득 찬 괴사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끝으로 통한 외부 조직 뼈에 염증을 유발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치아 뿌리 염증이라고 저희가 손쉽게 부르죠. 이런 뿌리 염증이 뼈 속에 있다가 점점점 커지면서, 보통 치아 뿌리 끝이 사람 치조골, 치아 턱뼈의 볼 쪽에 뿌리 끝이 치우쳐 있어요. 혀 쪽에 있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커지면서 제일 먼저 뼈 밖으로 뚫리는 부위가 볼 쪽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볼 밖으로 뾰루지처럼 고름주머니가 생겨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거를 잇몸 고름주머니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치료 과정을 보시면 예전에 보철물을 하셨던 치아고요. 원래는 이런 뿌리 끝이랑 가장 멀리 절개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치아에 수직 절개를 하고 치아와 잇몸 경계부를 따라서 절개를 해서 이 방향으로 젖히게 되겠죠. 젖혀서 치근한 절제술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절개법을 사용했을 때 아무리 봉합을 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치간 유두라 불리는 이런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이 주저앉아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많이 끼겠죠. 그러면 또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고, 음식물이 끼는 게 반복되다 보면 또 뿌리 쪽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사람 잇몸은 당겼을 때 당겨지는 부분이 있고 치아 근처는 이제 하얗게 당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착치은이라는 단단한 잇몸 부위가 있고, 그 하방에는 이렇게 혈관이 많이 분포된 점막이 있어요. 점막 부위를 절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봉합하고 나서도 이제 깨끗하게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단한 부착치은 가운데를 절개를 해서 이제 뿌리를 노출시켰고, 이전에도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뿌리 끝 부신경관이 가장 많은 3mm 정도를 잘라내고, 잘라낸 단면상에서 역으로 뿌리 내부를 3mm 이상을 청소를 하고 이제 밀봉제를 넣고 뼈액실을 넣고 마무리를 하는 이런 과정을 했어요. 지금 술후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부착치은 가운데를 절개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치관 유두가 전혀 손상이 되지 않은 거를 볼 수 있고, 또 원칙대로 절개를 했다면 잇몸이 주저앉으면서 보철물 경계가 드러나고, 특히 앞니였다면 보철물 경계가 드러나서 심미성도 굉장히 훼손됐을 것 같아요. 보철물 경계도 잘 유지되고 있고, 지금 갓 봉합사를 제거한 술후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아직 흔적은 남아있고 경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치아 뿌리 염증이 커지면서 잇몸 고름 주머니가 형성되었고, 그런 고름 주머니를 적절하게 잘 치료하는 치근단 절제술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렸어요. 치아 내부는 이제 밑에서 재료를 넣을 때 상부가 비어 있으면 제대로 재료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부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신경 치료로 재료를 다 채웠고요. 그 나머지 하방에서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해서 적절한 치료를 완성하고 경과가 좋게
지금은 팔로우만 잘 하고 계신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도 타치과에서 발치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이제 전문의일수록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못 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방금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단순히 다른 원인이 없이 치아 뿌리 염증으로 잇몸 고름 주머니가 생겨서 발치 진단을 받은 분들은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 치아를 단순히 그냥 약한 상태로 쓰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치근단 절제술, 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수술법이고, 내 치아를 뽑을까 임플란트를 할까는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내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만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 임플란트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